여러분, 요즘 시장 돌아가는 거 보셨죠? 정부가 7월 31일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 어? 부동산 세금 얘기가 하나도 없네? 정말 없습니다. 누락이 아니라 아예 빠졌어요. 원래 세제 개편안에는 부동산 파트가 꼭 있었습니다. 증세든 완화든 뭔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제로입니다. 처음엔 저도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부동산 쪽은 손도 안 댄 거예요. 여기서 시장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와, 부동산은 건드리지 않네? 안도하는 사람들. 이상하다. 왜 부동산이 빠졌지? 그럼 나중에 크게 치는 거 아냐?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 부동산 얘기는 없지만 주식시장에는 폭탄을 하나 던졌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확 낮췄습니다. 10억 넘는 종목 보유자는 주식 팔 때 양도세 내라는 겁니다. 나는 10억 없어라고 안심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큰 손들이 빠져나가면 시장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발표 직후 검은 금요일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코스피가 하루에 4% 빠졌습니다. 종목으로 치면 8%에서 10% 빠진 거예요. 게다가 관세 협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여당은 코스피 5천 포부를 말하던 시기였죠. 상법 개정도 서두르고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라는 반응이 폭발한 겁니다. 관세 이슈, 기업 실적 우려, 거기에 증세까지 겹치니 투자자들이 이 판은 아니다 하면서 매도를 쏟아냈습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간별로 1%씩 올렸는데 0에서 2억 번은 영세법인까지 포함됐습니다. 증권거래세도 원상복구. 여당은 이건 증세가 아니라 정상화다라고 말했지만 시장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상화든 뭐든 결국 세금 오르는 거잖아라는 거죠. 결국 이 타격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부동산 대신 주식에 투자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세금 부담 때문에 주식 쪽으로 이동했던 자금들이 이번에 세금 맞고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우리나라 가계 자산 구성 보시면 부동산이 거의 7,080%를 차지합니다.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은 5%도 안 돼요. 즉, 원래 주식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나라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져서 국장에 들어오던 돈이 있었는데 세제 발표 한 방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주식 쪽에서 세금을 더 거두려 했는데 시장이 냉각되고 거래가 줄면 세수도 줄죠. 그럼 어디서 걷느냐?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주제, 다음은 부동산인가? 로 이어집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고 영원히 빠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정부는 돈이 필요합니다. 복지 확대, 경기 부양, 각종 정책 재원 결국 재원은 세금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징수 효율이 높은 세목입니다. 부동산 세금을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을 바꾸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이죠. 문재인 정부 때는 현실화율 90%까지 끌어올리는 로드맵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낮췄습니다. 이걸 다시 끌어올리면 세법 개정 없이도 보유세가 올라갑니다. 국토부는 검토한 적 없다고 반박했지만 시장은 의심합니다. 왜냐, 과거 사례를 보면 보유세 인상은 정치적으로 쉬운 증세이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는 찬성하고 유주택자 중에서도 나만 아니면 되라는 심리가 강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보유세 수입이 4조에서 11조로 5년 만에 3배 늘었는데도 여론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이유죠. 게다가 지금 고가 1주택자들이 강남 한남동 등 똘똘한 한 채로 시세 차익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평당 2억, 2억 5천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집값 오른 만큼 세금 더 내라는 명분도 충분합니다. 고가 1주택자만 타겟팅하면 표심 부담도 적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부동산 증세 얘기가 없지만 세수 확보가 시급해지면 부동산이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주식시장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고 세금 효과도 미미하다면 정부는 징수 효율이 높은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고가 1주택자, 특히 공시가격 15억 이상 구간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다주택자 규제는 이미 많이 풀렸지만 대신 고가 1주택 집중 과세라는 새로운 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널은 항상 조용히 옵니다. 세제 개편안에는 없었는데
몇 달 뒤 보유세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라는 말이 슬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방향이 정해진 상태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번 개편안을 보고 부동산 투자자들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이릅니다.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면 부동산은 언제든지 다시 세금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자산 포트폴리오 점검입니다. 세금 변화에 따라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특히 보유세가 20% 이상 오를 때도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불패라 불린 건 단순히 가격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세원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흔들릴수록 그 시선은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